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허용할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펩사 신청서 양식이 새로 바뀌어 혼란을 겪고 있어 서둘러 신청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20, 30대 젊은 층의 재산이 팬데믹 4년간 80% 늘어났지만 아직 총액에선 50대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연방 예산 적자 증가가 위험 요소가 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구글이 새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제미나이를 공식 출시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출마 자격 박탈 판결을 뒤집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연방대법관들은 보수는 물론 진보파들까지 한 곳의 주에서 연방 공직 출마를 금지시킬 수 있다면 통제 불능의 사태를 불러올 것으로 경고해 연방의회의 구체적인 입법으로만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적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는 허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사당 점거 사태 개입으로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키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구두 변론을 청취한 것으로 사상 초유의 역사적 결정을 내릴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콜로라도와 트럼프 측 변호인들의 구두 변론을 청취한 연방 대법관들은 보수파들은 물론 진보파들까지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트럼프 자격 박탈 판결이 번복되지 않으면 통제불능의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해 파기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어도 공화당 경선은 물론 11월 5일 본선에서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출마를 허용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해석했습니다. 구두 변론을 청취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세뮤얼 올리트 연방대법관 등은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트럼프 출마 자격 금지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한 곳의 주에서 미 전역의 연방 공직 출마를 금지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통제불능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연방대법원 변론에서 2021년 1월 6일의 의사당 점거는 내란으로 볼 수 없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개입 혐의로 대통령 출마를 금지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전쟁 직후 반란군들을 저지하려 했던 수정헌법 14조 3항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해 내란이나 반역 혐의로 공직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하려면 연방의회에서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을 담아 새로 입법을 한 후에나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적인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출마와 당선을 미리 금지시킬 수는 없으며 상황 변화 시에도 연방의회에서 구체적인 입법을 한 후에나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시사한 대로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자격 박탈 판결을 파기하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을 계속 진행해 압도적 차이로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다시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르면 3일부터 진행될 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한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 개입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는다면 공화당원들의 3분의 1이나 이탈하는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재당선 가능성은 흔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당 점거 사태에 따른 내란 개입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연방의회에서 대통령 출마와 당선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법 여부를 놓고 큰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대학 재학생들은 물론 신입생들까지 영주권자 이상이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펩사 신청서 양식이 새로 바뀌어 혼란을 겪고 있어 서둘러 신청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있는 펩사 신청서는 올해부터 새 양식으로 바뀌면서 예년보다 늦은 12월 말에 가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달 안에 서둘러 접수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희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면서 무상 보조를 받거나 장학금을 타고 융자를 받으려면 매년 펩사로 불리는 신청서를 작성해 연방교육부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교육부는 펩사 신청서의 폼, 양식을 올해부터 보다 쉽고 간단하게 바꿔 통상적으로 10분 이내에 작성을 완료해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통상 10월에 시작하던 펩사 신청서 접수를 이번에는 근 2달이나 늦은 지난해 12월 말에나 시작해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었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펩사의 새 양식을 작성해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가끔가다 컴퓨터 에러나 결함이 발생해 늦어지고 새 양식의 질문에서도 헷갈리고 혼동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펩사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전문가에게 문의해보려 해도 전화나 채팅으로 연방교육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이용자들은 비난했습니다. 특히 펩사를 시작하려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FSA ID, 즉 펩사 아이디를 별도로 개설하고 동시 작성 시 한쪽에서 초대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는데 아이디 개설과 동시 작성 등에서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잘못 기재한 부분을 새 양식에서는 쉽게 정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학부모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차질을 빚으면 펩사 작성과 제출이 늦어져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늦어도 2월 중에 펩사 작성과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통상적으로 3월 1일을 전후해 각 대학에 그 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제출한 펩사 정보를 보내 학비 어워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와 각 대학들은 가구 연소득에 따라 연방보조인 펠 그란트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해주고 이를 토대로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상 학비 보조를 제시해줍니다. 무상 보조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학생 개인별로 장학금으로 학비를 대체하게 됩니다. 총 학비에서 무상 보조와 장학금으로도 충당하지 못하는 나머지를 학자 융자금으로 채우게 됩니다. 현재 연방 무상 보조인 펠 그랜트는 맥시멈으로 $7,395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가구 소득에 따라 적은 그랜트를 받게 됩니다. 주별 무상 보조의 경우 버지니아는 펠 그랜트보다 근 2배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주별로 시기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미국의 20, 30대 젊은 층의 재산이 팬데믹 4년간 무려 80%나 늘어났지만 아직 총액에선 50대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40대 이하 젊은 층은 부양책으로 지원받은 돈을 증시 등 금융자산에 투자해 2배나 불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초래했던 팬데믹 4년 동안 미국에서는 역시 유연하고 과감한 방식을 취해온 40세 이하 젊은 층이 재산을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한 경제 불평등 지표에 따르면 팬데믹 직전이던 2019년 1월부터 사실상 종료한 2023년 7월 사이에 연령대별 미국민들의 재산 변동 상황을 연구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재산을 늘렸으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젊은 층은 팬데믹 4년간 재산을 무려 80%나 급증시킨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이 집계했습니다. 이들 젊은 층의 총 재산 규모는 2019년 5조 1천억 달러에서 2023년 7월에는 8조 9천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비해 40세에서 54세 사이에선 4년간 재산을 10%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40, 50대의 총 재산 규모는 2019년 24조 5천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27조 3천억 달러로 소폭 늘어났습니다. 이어 55세 이상 시니어들은 팬데믹 4년간 재산을 30% 늘린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은 집계했습니다. 시니어들의 총 재산 규모는 2019년 74조 5천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97조 3천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팬데믹 4년 동안 20, 30대 젊은 층이 가장 많이 재산을 늘린 것은 각종 팬데믹 지원금들인 부양체크를 받아 상당 부분을 수익이 좋은 주식 등 금융자산에 투자해 돈을 불렸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팬데믹 4년 중에 2022년을 제외하고 3년간 호조를 보이며 주가가 2배나 급등했습니다. 이에 비해 일하고 있는 핵심 계층인 40세에서 54세 사이에서는 봉급을 받을 때 불입하는 401k 등 직장 은퇴저축 등에 주로 투자하다 보니 재산 증식에선 10%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 규모에선 주요 재산인 주택 때문에 55세 이상 시니어들이 20, 30대보다는 10배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5세 이상의 총 재산 규모는 2023년 중반 현재 97조 3천억 달러인데 비해 40세 이하 젊은 층은 8조 9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팬데믹에 따른 물가 급등, 이를 잡기 위한 11번의 기준금리 인상, 예년의 3배인 7, 8%까지 치솟은 주택 모기지 이자율 등으로 내 집 마련이 훨씬 어려워지면 부동산 재산 증식에선 극히 불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종별 재산 점유율을 보면 백인이 92.4%나 독점하고 있는데 팬데믹 4년간 28%나 더 늘린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은 밝혔습니다. 흑인들의 재산 점유율은 4.7%에 그쳤는데 그나마 팬데믹 4년간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히스패닉들의 재산 점유율은 2.7%에 불과했지만 팬데믹 4년간 20%나 늘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1.5% 내지 1.2%의 성장에다가 2%대 초반의 물가 진정으로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라는 연착륙에 성공하게 될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이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월 일자리 증가폭이 10만 개 아래로 떨어지고 연방 예산 적자는 1조 6천억 달러로 늘어나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의회 예산국은 경고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는 올해와 내년 가장 보수적으로 내다보는 연방의회 예산국 CBO의 측에서도 연착륙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 CBO는 새로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2024년 1.5%로 냉각되지만 2025년에는 2.2%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물가에서는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로 올해 2.1%, 내년 2.2%로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2023년 3.1%에서 올해는 1.5%로 절반으로 냉각되는 반면에 PCE 물가는 현재 2.6%에서 올해 2.1%로 더 진정될 것으로 예측한 겁니다. 이에 따라 가장 보수적이라는 미의회 예산국 CBO도 성장이 냉각되겠지만 불경기 없이 물가를 잡는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경제 성장률은 CBO보다 약간 저조한 올해 1.4%, 내년 1.8%가 될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PCE 물가는 올해는 CBO보다 높은 2.4%, 내년에는 엇비슷한 2.1%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한 달 일자리 증가폭이 급속 냉각되고 연방 예산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게 위험 요소들로 CBO는 꼽았습니다. CBO는 한 달 일자리 증가폭이 올해 6만 4천 개에 그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1월에 실제 일자리 증가는 35만 3천 개이고 2023년 전체 한 달 평균도 22만 5천 개인 것에 비하면 급속 냉각되는 겁니다. 다만 일자리 증가폭은 2025년에는 17만 8천 개로 반등했다가 2026년에는 10만 4천 개로 다시 둔화돼 다소 불안정한 상황을 보일 것으로 CBO는 우려했습니다. 현재 3.7%에 머물고 있는 미국 실업률도 올해는 4.2%, 내년에는 4.4%까지 올라갈 것으로 CBO는 내다봤습니다. CBO는 연방 예산 적자가 계속 늘어 올해는 1조 6천억 달러, 내년에는 1조 8천억 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구글이 챗GPT를 비롯한 현존하는 인공지능보다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새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제미나이를 오늘 공식 출시했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를 활용한 검색 엔진 등 여러 제품들을 영어 버전부터 출시하고 곧 한국어와 일본어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한 달 19달러 99센트를 내는 유료 버전도 내놓았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이 챗 GPT에 도전하는 새로운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제미나이를 8일 공식 출시하고 AI 인공지능에 대한 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구글은 자사의 인공지능 바드를 제미나이로 브랜드 이름을 정식으로 바꾸고 이를 탑재한 각종 신제품들을 특정 그룹과 전문가 그룹 등에게 먼저 시험해보도록 한 후에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새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인 제미나이는 여러 버전으로 개발해 무료와 유료로 나누고 검색 엔진, 오디오에서 비디오 정보를 추출해내는 소프트웨어 등 다방면의 신제품들로 제시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날 출시된 제미나이는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무료 사용할 수 있다고 구글은 밝혔습니다. 첫 출시에서는 150여 개국에 내놓았으나 영어로 제한됐지만 곧 한국어와 일본어 등 여러 언어 버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또 한 달에 $19 99센트를 받는 유료 버전인 제미나이 울트라 1.0도 이날 공식 출시했습니다. 구글은 유료 버전을 관리하는 구글 원에서 유료 버전을 구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오픈 AI사가 1년 전 챗 GPT를 출시해 광풍을 일으키며 인공지능 개발에 가속도를 가해왔으나 제미나이는 현존하는 모든 인공지능 탑 제품보다 강력한 성능을 보일 것으로 자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구글이 최상위 유료 버전으로 내놓을 제미나이 울트라는 오픈 AI사의 유료 버전인 GPT-4를 능가하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픈 AI사에 $130억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챗 GPT를 자사 검색 엔진인 빙에 탑재해 새로운 검색 환경을 주도하고 있어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 검색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글이 인공지능 바드를 개발했다가 보완해 제미나이로 명명하고 본격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구글은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국 언어들을 모두 활용하고 고객들이 말만 하면 그에 필요한 영상 등 다른 미디어까지 찾아주는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들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